토트넘은 역시 맨체스터 시티와 홈 경기에서 강했습니다. 지난 2018-2019 시즌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차지하던 당시부터 손흥민 선수가 월드클래스 반열에 오르고 있다, 올랐다라는 평가 받았잖아요. 그때 토트넘이 안방에서 치른 챔피언스리그 8강전 홈 경기 승리 이후 올 시즌 홈 경기까지 내리 5연승 그리고 무실점 경기를 치르면서 안방에서만큼은 맨시티에게 뒤지지 않는다 보여줬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토트넘이 한 달 전에 당했던 맨시티 원정에서의 패배를 설욕하는 1대0 승리를 거뒀고, 손흥민 선수 역시 지난 프레스턴과의 FA컵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폼이 돌아왔다, 자신감이 돌아왔다 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도 그런 활약을 보여주면서 영국 현지 언론으로부터 호평받았습니다. 비록 이날 경기 주인공은 결승골을 넣은 해리 케인, 그리고 무실점 수비를 펼친 다이어, 데이비스, 로얄과 같은 선수들이었지만, 이 선수들의 사이에서 화끈한 돌파와 질주로 경기에 혀를 뚫었던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영국 현지 언론은 잊지 않았습니다. 과연 영국 현지 언론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어떻게 봤고 또 어떻게 평점을 매겼는지 현지 반응 지금부터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한준TV를 후원하고 있는 VPN 서비스 서프샤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VPN 서비스는 원하는 지역으로 IP를 설정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줍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제한 없이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유럽에서만 볼 수 있는 각종 분석 프로그램, 경기 생중계를 한국에서 보기 위해선 서프샤크 VPN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서프샤크는 전 세계 100개국의 서버를 갖고 있고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축구 경기, 하이라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VPN 서비스가 있지만 서프샤크는 기기 무제한이 강점입니다. 온라인 최저가의 무제한 기기 등록이라 한 번 결제하시면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프로모션 코드를 통해 서프샤크 VPN을 이용해보세요.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시면 83% 할인과 3개월 추가 이용도 가능합니다. 또한 30일 이내에 전액 환불이 가능하니 부담 없이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토트넘이 안방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전반 15분 해리 케인 선수의 선제골을 끝까지 잘 지켰고요. 후반 42분에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가 경고 2회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수적 열세 상황에 놓였음에도 차분하고 침착하게 1대0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 막판 수비 강화 과정 속에 수비형 미드필드 비수마 선수와 교체됐는데요. 교체되기 전까지 경기 내내 가장 활발한 돌파와 또 탈압박 능력을 통해서 맨시티 수비들을 괴롭혔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3-4명의 맨시티 수비가 달려들어도 속도와 기술로 제치고 뚫어내고 물리치면서 수많은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우선 이날 경기 공식 최우수 선수는 해리 케인 선수였어요. 프리미어리그 통산 200호 골 그리고 토트넘 통산 267호 골로 역사를 만들었죠. 케인 선수는 이날 결승골을 기록한 것뿐 아니라 2차례의 유효 슈팅과 2차례의 키패스 연결 그리고 2차례의 드리블 돌파 성공 등 공격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활약을 펼쳤는데요. 70%가 넘는 압도적인 표를 받으면서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이 됐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 역시 팬투표 평균 평점으로 경기 최고의 선수를 뽑고 있는데요. 해리 케인 선수가 평균 평점 8.29점으로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고요. 케인 선수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한 호이비에르가 8.02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 그리고 이날 토트넘 입단 후 인생 경기 최고의 경기를 펼친 오른쪽 윙백 에메르송 로얄이 7.60점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로얄 선수보다 살짝 적었던 7.59점으로 평점 4위를 기록했는데요. 함께 공격 라인을 구성한 쿨루셉스키가 7.40점, 호이비에르의 미드필드 파트너였던 벤탄쿠르가 7.38점이었습니다. 이날 경기 패배한 맨체스터 시티에서는 그릴리시 선수가 그나마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지만 4.70점으로 혹평을 받았고요. 마레즈 4.50점, 아케 4.49점, 더브라이너 교체로 들어와서 4.40점 등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 또 이날 경기를 메인 이벤트로 중계하기도 했는데요.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는 많은 매체들, 공식 매체들과 달리 케인이 아닌 이날 경기 어시스트도 하고 열심히 수비도 해주고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를 선정했는데요. 호이비에르 선수에게 가장 높은 평점 9점을 단독으로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케인과 에메르송 로얄이 평점 8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평점 받았고요. 손흥민, 쿠루세프스키, 벤탄쿠르, 페리시치, 데이비스, 다이어, 요리스까지 7점, 그리고 이날 경기 퇴장당한 로메루가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는 선발 출전 선수 중에 가장 낮은 6점 받았고, 교체 출전한 세세뇽이 5점으로 토트넘의 승리 과정 속에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선수 중에서는 그릴리시와 아칸지, 루이스가 평점 7점으로 팀 내 가장 높은 점수였고요. 홀란과 알바레스의 투톱이 무력했죠. 특히 홀란 선수는 이날 경기 단 한 번의 슈팅도 하지 못하는 무력함 속에서 평점 5점의 혹평을 받았습니다. 교체로 들어온 더브라이너는 6점으로 무난한 점수 받았습니다.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객관적인 평점을 매기는 폰모백 평점에서는 해리 케인 선수가 평점 8.1점으로 최고의 선수로 선정이 됐고요. 손흥민 선수는 평점 6.8점으로 공격진 중에서는 2위였습니다. 말씀드린 괴물 혼란이 6.1점으로 부진한 경기를 펼쳤고, 알바레스도 6.4점이었습니다. 손케쿨 트리오의 쿠루세프스키 선수는 6.2점으로 손흥민 선수가 케인 다음으로는 위협적인 공격수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폰모 평점의 세부 지표들을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가 84분 동안 팀에서 슈팅은 한 차례였어요. 이날 경기 슈팅하면서 슈팅보다는 좀 이타적인 플레이를 많이 했던 손흥민 선수인데, 기회가 열리자 과감하게 왼발 가마차기 중거리 슈팅을 때렸던 것이 에데르송 선수에게 막혔던 하나의 슈팅 정확하게 100%의 정확성을 기록을 했습니다. 두 차례의 드리블 돌파 시도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것들이 돌파 과정 속에 마지막에 끊겼던 것이다 보니까 질주와 또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흔들었던 것은 명확했거든요. 또 15개의 패스 중에 12개를 성공하면서 공격수이지만 80%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고, 또 하나의 기회 창출을 기록했고, 공격 지역으로 3차례의 패스를 연결했고, 롱볼도 한 차례 정확하게 연결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경기 수비적인 헌신도 좋았는데요. 무려 6개의 볼 리커버리를 기록하면서 역습의 기점 역할도 했고요. 파울도 한 차례 얻어냈습니다. 히트맵을 보시면 공격 깊은 지역까지도 올라갔고, 페널티 에어리 앞쪽에 돌파하는 위치들, 그리고 수비에 커버하는 위치들, 왼쪽 윙백의 영역들까지 풍부하게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었던 팀 플레이를 보였고요. 소파스코어의 평점에서는 해리 케인 선수가 7.4점으로 가장 높았고,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도 7.4점으로 동률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6.9점으로 역시나 공격수들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미드필더로서 케인 선수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한 호이비에르에게 7.8점을 부여하면서 스타맨으로 선정했고, 케인이 7.5점, 손흥민 선수가 6.6점이었습니다. 다음은 영국 현지 언론들, 특히 토트넘의 경기를 실제 현장에서 취재하는 언론들의 평점인데요. 영국의 런던 지역신문 이브닝 스탠다드는 일단 무실점 수비를 펼친 수비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어요. 왼쪽 센터백 벤 데이비스와 센터백의 중앙을 담당한 에릭 다이어, 그리고 오른쪽 윙백 로얄, 중앙 미드필더 호이비에르에게 나란히 9점을 줬습니다. 이날 정말 끈끈한 수비, 찰가머리 같은 수비, 그리고 악착 같은 수비를 보여줬고, 경기 막판까지 흔들리지 않았는데요. 특히 호이비에르 같은 경우에는 케인 선수의 결승골 과정에서 본인이 공을 빼앗아내고 운반하고 패스까지 연결하는 독보적인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공격 라인의 케인과 쿠루세스키 8점, 손흥민 선수는 7점이었고, 선발 출전 선수들 중에서는 왼쪽 윙백인 페리시치가 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중요한 평가들을 보면 에릭 다이어 선수, 훌리안 알바레스 선수의 이제 슈팅을 눈부신 수비로 막아내는 블로킹을 보였다. 결정적인 실점을 막아내는 블로킹을 했다. 이런 설명도 있었고, 벤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 걷어내기도 좋았었고, 전반적으로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로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윙백으로 주전자원으로 여겨지는 공격적인 페드로 포로가 이번에 1월 이적 시장에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좋은 반응을 보였다라면서 맨시티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였던 잭 그릴리시와의 대결에서 대부분 이겼고 마지막까지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공격 가담도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호이비에르 9점이었는데요. 케인의 골을 만들어낸 부분들, 리코 루이스를 정말 압박하면서 만들었던 그 장면뿐 아니라 영리하게 파울을 얻어내고 또 백업 플레이도 해주는 등 전반적인 경기력이 좋았다는 평가였는데요. 바로 전반 15분에 나왔던 이 장면, 로드리가 루이스에게 공을 패스할 때 호이비에르가 뒤에 있다가 앞으로 치고 나오면서 공을 빼앗아내고 돌파해갖고 문전까지 치고 들어가서 수비수 3명을 본인 쪽으로 몰아두고 케인에게 패스했고, 그 다음에 케인 선수가 편안하게 슈팅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것, 결국에는 결승골의 주인공은 케인이지만 호이비에르의 지분이 상당했던 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7분에 있었던 이 더브라이너의 패스에 이은 알바레스의 슈팅이 살짝 빗나갈 때 역시나 다이어 선수가 앞을 잘 버텨주고 또 지켜주고 있었고요. 또 78분 이 장면, 그릴리시의 날카로운 돌파를 로얄이 막아냈던 장면들 같은 걸 보면은
보면은 토트넘의 수비 라인들, 특히 평소에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다이어와 로얄이 얼마나 좋은 수비를 펼쳤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7점을 줬는데요. 또 페리시에게도 6점을 주면서 선발 선수 중에서는 조금 안 좋은 평가였지만 바로 지난달에 있었던 에티하드 원정 당시 마레즈에게 계속해서 뚫리면서 실점 장면 대부분에 관여했던 그 페리시치가 호러쇼를 극복했다라면서 그래도 무난하고 준수한 플레이를 펼쳤다는 평가를 했고요. 쿠루세스키는 오른쪽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날카로운 플레이를 펼쳤다. 루이스가 이번에 레프트백으로 뛰면서 꽤 고전했는데 쿨루세스키가 루이스에게 힘든 시험을 안겼다. 이런 평가를 했고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개선된 발전된 플레이를 보였다고 하면서 특히 공을 소유했을 때 공을 그의 발에 달고 있을 때 아주 좋았다. 공을 소유했을 때 자신감과 폼이 돌아오고 있다라면서 손흥민 선수 특유의 화끈한 돌파가 살아났던 것, 프레스턴과의 경기에서는 슈팅력이 살아났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돌파력이 살아났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 이제 돌아오고 있다라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의 평가 살펴보면요. 에메르송 로얄에게 최고 점수인 10점 만점을 줬습니다. 케인, 호이비에르, 데이비스 다이어에게 9점 줬고요. 쿨루세스키와 벤탄쿠르 8점, 그리고 손흥민과 요리스가 7점, 페리시치, 로메로가 6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로메로 선수는 퇴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 좋은 수비를 펼쳤지만 감점 요인이 있었고요. 에릭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수비도 잘했지만 미드필드 지역에서의 수적 가담까지 해주면서 그의 최고의 경기 중에 한 경기를 치렀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게다가 엘레스테어 골드 기자는 나는 혼란이 프리미어리그 입성 이후 슈팅을 한 번도 못 때리는 경기 처음 봤다라고 하면서 다이어가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로얄 같은 경우에 역시 포로가 합류한 이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다. 측면 커버, 중앙 미드필드 지역 커버까지 다 해줬다. 이곳저곳에 있었다. 게다가 케인에게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줬던 좋은 패스 능력까지 후반전에 보여줬다. 대부분의 볼 경합 상황에서 그릴리시를 이겼고 완벽한 태클까지 해냈고 토트넘 입단 이후 최고의 경기를 펼쳤다라는 평가를 했고요. 손흥민 선수 7점이었는데 박스 투 박스 러닝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진영부터 상대 지역까지 단독 돌파로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줬고 또 지속적으로 맨시티의 중앙 지역과 또 측면 지역을 관통하고 뚫어내는 그런 위협을 가하고 돌파를 했다. 손흥민 선수가 공을 운반하고 돌파한 것이 치명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평점 7점을 줬습니다. 바로 전반 1분 만에 경기 시작과 함께 이런 관통하는 돌파를 보여줬죠. 거의 60m 질주였는데요. 토트넘 수비 진영부터 맨시티 공격 진영까지 단독 돌파로 4-5명의 수비를 뚫어내고 속도로 또 기술로 이겨내던 장면이 정말 대단했죠. 후반전 66분에도 수비 진영에서 공격 진영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3-4명의 수비를 뿌리쳤고 페리시치에게 공을 내주고 페리시치가 케인에게 크로스 패스를 연결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손흥민의 볼 캐리가 아니었다면 나올 수 없는 장면이었고요. 69분에도 손흥민 선수가 하프라인 부근에서 문전 전방까지 본인이 치고 들어가서 케인에게 패스해주고 케인이 슈팅까지 가져가는 장면들, 이런 운반 능력, 이런 돌파력이 살아난 것에서 손흥민 선수가 자신감과 폼이 돌아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에게 2점, 3점대의 박한 평가를 주던 90미닛 인터넷 매체 역시 이번 경기만큼은 손흥민 선수에게 준수한 평가를 내렸는데요. 케인, 로얄, 데이비스, 다이어에게 8점 최고 점수를 줬고 손흥민 선수 비록 팀 내 선발 출전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이긴 했지만 준수한 평점 6점을 받았습니다. 90미닛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올 시즌 들어 가장 날카로운 모습이었다고 얘기하면서 특히 공을 끌고 올라갈 때, 피치 위에서 공을 가져갈 때 굉장히 날카로웠다고 평가를 했어요. 여전히 슈팅할 땐 조금 주저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경기력이 살아났다라는 좋은 코멘트를 했고요. 토트넘 팬 매체인 스퍼스 웹에서는 로얄과 후이비에르, 데이비스, 다이어에게 평점 9점으로 최고 점수 줬고 케인에게 8.5점, 쿨루셉스키와 요리스, 벤탄쿠르에게 8점,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그 다음으로 높은 평점 7.5점을 매겼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평가에 대해서는 오늘은 훨씬 더 손흥민다운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터닝 동작과 러닝, 그러니까 돌파를 통해서 맨시티 수비를 흔들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마무리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결국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프레스턴과의 지난 주말 경기 멀티골 이후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긴 모습이다. 즉 프레스턴전이 분명히 손흥민 선수에게 새로운 전환점이자 새로운 시작점이 됐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취재하고 있는 유로스포츠의 평점에서는 플레이 오브 더 매치로 호이비에르 선수를 선정을 했어요. 호이비에르에게 평점 9점 최고 점수를 줬고 케인도 9점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7점으로 평균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주면서 손흥민 선수 역시 이번 맨시티와의 경기 승리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마침내 손흥민 선수가 진가를 발휘하고 있고 여전히 죽지 않았다,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시티와의 경기 이후에는 손흥민 선수가 더더욱 기대할 수 있는 일정들이 있는데요. 전반기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첫 골을
골을 터뜨렸던 레스터시티를 다시 한번 만납니다. 2월 12일 일요일 0시에 원정 경기 치르고요. 그리고 쉴 틈 없이 밀라노 원정으로 이어가는데요. AC밀란이 최근 굉장히 부진하고 특히 수비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2월 15일 수요일 새벽 5시에 있을 밀란 원정에서 토트넘이 득점하고 이긴다면 8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고요. 또한 손흥민 선수가 조별리그 당시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만 득점을 했고 또 마르세유와의 경기에서 아나골절 부상으로 또 쓰러졌던 아픔도 있었는데 이번 밀란 원정에서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멋진 골 터뜨리면서 토트넘의 8강 진출을 이끌고 또 후반기 골폭풍을 일으키길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웨스트햄과 첼시전 이어지는 런던 원정까지 한준TV에서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최신 소식과 활약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